이번 시간 피레기 이야기가 아직 끝났죠. 피레기 어레스터.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 개평 피레기와 갬리스형 타입 피레기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도만 알아보았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평시에 걸리는 전압 산정이나, 평소에 저희가 파워 시스템 프리퀀시, 이제 저희 60Hz죠. 파워 시스템 프리퀀시, 프리퀀시죠. 이게 60Hz죠. 60Hz. 평시에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전압을 산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피레기가 작동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상 전압이 내습을 했다는 거죠. 아주 큰 이상 전압. 주파수가 무한히 큰 이상 전압이 내습을 했을 때, 내습을 하고 난 뒤에 방전이 될 때의 시점에서의 전압, 그걸 바로 전격 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전압들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으나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시에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산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일단 개략적으로 개요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레기가 어떤 특성을 갖는다고 했죠? 바리스타의 특성을 갖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V, I,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V가 이렇게 커졌다가, 그렇죠, 교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줄어들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값 다시 가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평시에는 거의 1mA 정도의 누설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피레기 같은 경우에는 TOV 자체를 감쇄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피레기는 TOV라고 하는 이런 걸 바로 일시적 과전압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TOV 자체는 주파수가 60Hz라고 보통 가정합니다. 시스템 주파수라고 가정합니다. 이런 주파수들은 저희가 이제 임펄스 파형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이런 직경례나 이런 게 송전설레 맞게 되면은 피레기가 그거를 순식간에 방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60Hz에 해당된 이런 일시 과전압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레기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 과전압을 줄여준 역할을 하지 않고 완화시켜준 역할, 그런 건 없다. 대신에 이 TOV를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된다는 거는 피레기 자체가 온 상태가 되지 않고 계속 오프 상태에서 견뎌야 된다. 이런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평시에 이런 걸리는 전압 자체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맥시멈 컨티뉴어스 볼티지 오버 볼티지라고 해서 MCOV라고 저희가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런 MCOV 자체는 계통의 최고 전압보다 높아야 되고, 그래야 계속 견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시 과전압이라면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죠? 일선 지락 있습니다. 일선 지락. 그래서 일선 지락에 관련된 TOV 커브를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MCOV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COV, 평시에 피레기가 견딜 수 있는 아주 최저 전압은 바로 뭐다? 계통의 최고 전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모두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러면 계통 최고 전압이 무엇인가까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통의 최고 전압은 저희가 평소에 토트나인이라고 하죠. 22.9kV, 그리고 154 kV 많이 들어보셨죠? 뭐 당연하죠. 뭐 3, 4, 5kV.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공칭 전압이라고 하면 3.3, 6.6, 22, 229, 154, 345, 765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칭 전압이라고 하면 한전 측에서 캡코 측에서 우리가 수용가로 전력을 전송을 해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전압을 전송을 할 때 사인파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인파로. 그러면 이런 최고치 피크값이 있을 것이고, 피크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뭐죠? 시력값이죠. 이게 바로 RMS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RMS 값이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력값 자체를 구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걸 또 나중에 다룰 시간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피크값의 크기를 루트 2로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시력값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캡코 측에서 솔직히 이제 전압을 전송을 해줄 때 우리가 깨끗하게 이런 파형만 계속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건 좀 불가능하죠. 이상적인 이런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크기보다 살짝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살짝 덜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서 다시 이런 상태가 살짝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걸 전체적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3.3kV, 6.6kV, 22kV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이런 변동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공칭 전압을 정해주면 이런 공칭 전압은 당연히 선간 전압일 것입니다. 선간 전압이면서 시루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루치보다 한 9% 정도 이상 되는 값을 계통의 최대 전압이라고 저희가 규정한 것입니다. 이걸 따로 구하는 공식은 그러니까 뭐 공칭 전압에서 공칭 볼테이지에서 이렇게 1점 이런가요?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런 거는 대략 이렇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수식을 쓴 것이지 이거는 정확하게 캐코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계통 최대 전압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의 공식으로 정확한 값을 캐코 측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캡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전이고 이거는 전기안전공사입니다. 그래서 각각 요구하는 이런 계통 최대 전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캐코 측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9% 정도 이상 되는 값을 고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6kV를 공칭 전압 3.3kV에서 계통 최대 전압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3.3 같은 경우에는 한 9% 정도 이상 되는 값을 계통의 최대 전압이라고 규정을 해 준 것입니다. 사람이요. 다른 무슨 엄청난 공학적인 뜻이 있어서 뭐 9%가 되고 8%가 되고 뭐 여기는 뭐 13%가 되고 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신 분에게 물어봐야지. 솔직히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6 같은 경우에는 9%, 22kV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9%죠. 그리고 229는 13%, 154 10%, 345 5%, 765 5%, 뭐 이런 식으로 계통 최대 전압을 정해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캐코 측에서 요구하는 계통 최대 전압은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입니다. 무조건 암기. 그리고 여기에 제가 죄송합니다. 이 단위를 다 써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깜빡한 것 같네요. 킬로볼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계통 최대 전압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기의 전격 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전압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계통 최대 전압이 쓰이게 됩니다. 뭐 차단기, 뭐 용량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전압 자체는 반드시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공칭 전압이 무엇이고 계통 최대 전압이 무엇인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은 저희가 필요기가 평상시에는 계통 최고 전압을 최소로 하는 MC5B를 갖게 되고 최소한 이 전압에는 견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일선지락 현상 가장 빈번하죠. 오픈하죠.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선지락 현상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TOV입니다. TOV 컵입니다. 그래서 TOV 컵까지 고려를 해서 MC5B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압 MC5B 자체 값을 정해주는 것이 끝났다면 저희가 그 다음에 레이티드 볼테이지 전격 전압을 산정하는 과정까지 넘어가서 제가 좀 강의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